안녕하세요. 저는 헤어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 혼자 있는 적적한 시간이 많은 탓에 틈틈이 비는 시간에 사연 채널에서 다른 사연들을 애청하며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다 몇 년 전 저도 이곳에 올라온 사연들과 비슷한 일을 겪고 나니 새삼 저와 같은 분들이 많구나 싶어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네요. 그동안 제 사연도 보내볼까 말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 좋은 일은 아니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속 시원하게 해결한 일이라 애청자로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 뒤로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도 여느 아이들처럼 발랄하고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머리를 만지고 화장하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겠지만 저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관심이 많아서 어쩔 때는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화장품 가게에 가 하루 종일 있을 정도였어요. 아마 알게 모르게 엄마의 빈자리로 인해서 그런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 머리를 만져주며 남들 꾸며주는데 한창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반 친구들 앞머리는 거의 다 제가 잘라줬었거든요. 덕분에 일찍이 재능을 깨닫게 된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다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게 되었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미용 관련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죠. 또래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고민할 나이에 저는 미리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제 미용 전문대학을 졸업 후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된 저는 사회 초년생답게 뭐든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온종일 서 있느라 고단했지만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싶어서 쉬지를 않았어요. 주말 근무는 물론이고 하루 종일 쉴 틈도 없는 풀근무가 일상인 직업이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힘들긴 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수습기간을 끝내고 직접 고객을 시술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기에 겨우 하루 쉬는 날도 반납하면서 경력을 쌓아갔죠. 당시에는 일을 더 한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었지만 열정 넘치던 저는 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저는 남들보다 조금 빠른 3년 만에 승급해서 진짜 디자이너가 되어 손님들과 대면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과 디자이너 직함이 적혀있는 명찰을 받으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지만 원하던 일을 하게 된 저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8년 정도 다른 헤어샵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기반으로 제 개인 샵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친밀하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기에 예약제로 1인 샵을 열기로 했죠. 어쩌면 경력에 비해 겁도 없이 샵을 차린 저였지만 그만큼 자신도 있었어요. 이전 단골 고객분들도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단골 고객분들의 소개와 아름아름 오시는 손님들 덕분에 제 생각보다 더 바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제 가게를 운영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던 저는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드물게 웬 남성 고객분이 오신 거예요. 미용실이 여성 전용은 아니지만 예약을 받아서 운영되는 1인 미용실에 서비스 내용도 여성 관련이어서 그런지 이전에는 남성 고객분들이 거의 안 오셨거든요. 보통 남성분들은 예약까지 하면서 미용을 하시지 않으니까요. 처음이었던 남자 손님의 방문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감사하게 예약까지 해주신 손님이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커트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미용실은 아무래도 1인 미용실이다 보니 시술하는 동안 제가 손님 성격에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재미있고 손님 취향도 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 고객과는 서로 당황한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서비스가 만족스러우셨는지 뒤로도 샵을 자주 찾아주는 단골 고객이 되었죠. 선영쌤은 오늘 금요일인데 어디 안 가세요? 퇴근하고 또 출근 준비해야죠. 저도 놀고 싶은데 친구들 모두 연애한다고 주말에는 안 놀아줘요. 와, 저도 그래요. 혹시 괜찮으면 우리 맥주라도 한잔 할래요? 매번 머리만 자르는데 다른 서비스도 해주시니까 술은 제가 쏠게요. 저도 그 사람도 서로 샵에서 만난 게 전부였지만 저는 재현씨 외모나 성격 모두 마음에 들었기에 그런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 저희는 그 뒤로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귀면서 알게 된 재현씨는 제 생각보다 훨씬 좋은 남자였어요. 늘 바쁜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제 일을 존중해 주면서 제가 힘들 거라며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해주는 속 깊은 남자친구였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재현씨는 제가 이전에 만나본 남자들과는 다르게 배려심도 깊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했어요. 게다가 일도 투자도 똑부러지게 하는 준비된 신랑감이었죠. 저도 사회 초년생 때부터 나름대로 저금 적금도 하고 재테크도 하면서 불안한 제 직업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는 편이었는데 재현씨도 모아가는 재미가 있다며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잘 모으고 있었어요. 둘 다 나이도 있겠다, 어려운 문제도 없겠다 싶었던 저희는 어느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현씨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것처럼 제가 바래왔던 이상형이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시부모님들과도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두 분 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신지 제가 시부모님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보다 저를 더 아끼고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우리 채연이가 맨날 입이 귀에 걸려있는 이유를 알겠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나 채연이 엄마예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니 우리 아내도 어디 가면 꿀리는 얼굴은 아닌데 이거 집안에 미인이 둘이나 생겨서 앞으로 재현이나 나나 눈치가 꽤나 보이겠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지 매사 하나하나를 저에게 다 맞춰주곤 하셨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밖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여자인 제가 더 힘들다면서 시댁이라도 가면 누워있으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남편도 못 얻어먹는 한약을 저한테는 지어주실 정도로 예뻐하신 탓에 오히려 제가 민망할 정도였죠. 그리고 재현씨에게도 연애를 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어요. 누가 더하고 덜할 것 없이 서로를 무척이나 챙겨주셨지만 특히 아버님이 어머님을 무척이나 아끼셨죠. 당신 이것 좀 먹어봐. 정말 맛있어. 아유, 내가 먹을게요. 선영이도 있는데. 아니 뭐 어때? 선영이도 이제 우리 딸인데 가족끼리 이런 게 뭐가 민망스럽다고 그래?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얼른 먹어봐. 내가 직접 먹을게요. 민망해서 그러지. 당신 손에 묻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자. 어머님께서는 제 앞이라 민망스럽다며 말리시는데도 아버지는 뭐가 어떠냐며 어머님을 마치 아기 돌보듯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민망하긴커녕 시부모님의 사이좋은 모습이 마냥 보기 좋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남편도 그럴 거라 생각하며 저도 저희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정말 시아버지를 많이 닮은 남편은 평소에도 제게 참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한껏 받으며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들어보면 남들은 결혼식 한다면 예식장부터 스드메, 청첩장, 신혼여행지, 양가 부모님의 눈치까지 별별 것이 다 힘들어 두 번은 못하겠다고 하던데, 우리는 양가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둘까지 모두 의견이 잘 맞아서 힘들지도 않고 무난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다 우리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남편과 같이 결혼식 드레스 최종 결정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제가 뭘 입어도 너무 예쁘다는 남편 덕분에 기분 좋게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받은 뒤로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지 그때부터는 제 말도 잘 듣지 못하고 집중을 못하는 듯 보였었어요. 회사 일인가 싶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평소에도 제게 비밀 없는 사람이었으니 저는 남편이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는 결국 제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자기야, 무슨 일이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게 별거 아니야.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나한테 말 못할 일이야? 그런데 저는 거기서 여태 몰랐던 남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 친엄마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뭐? 무슨 말이야? 친어머니라니? 지금 어머니가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니셔? 여태 말 못해서 미안해.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나한텐 지금 어머니가 친어머니나 다름없고 우리 가족 모두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낳아주신 어머니는 따로 계셔. 남편은 아주 힘겹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아주 어릴 적 부모님들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남편도 어릴 때라 부모님의 이혼 사정은 몰랐고, 그 이후 아버님께서 현재의 어머님을 만나 재혼을 하신 거죠. 그 뒤로 어머님이 남편을 친어머니처럼 길러주셨고요. 남편이 자라는 동안에도 친어머니라는 분은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 없다고 해요. 지금의 어머님께서 재현씨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해주셔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사랑이 결핍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핏줄이 당기는 건지 남편은 어릴 적부터 희미해진 기억 속 친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 그리움이 떠올라 나이가 들어서 친어머니의 소식을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너무나도 오래된 일이라 단서가 될 만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에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키워주신 어머니 은혜에 상처라도 될까 싶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뒤로도 평생 친어머니를 만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제게도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지금의 어머님이 남편에게 유일한 어머니였으니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저를 속이려고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저도 그런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었죠. 저 또한 어린 나이에 엄마를 병으로 떠나보내고 아버지 밑에서 커왔으니까요. 그래서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조언을 했죠. 자기야, 친어머님도 분명 그동안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이제 찾아와서 당황스러운 마음은 알겠지만 그 사정이 뭔지 들어보기라도 해야지. 그리고 결혼한다니 연락하신 걸 보면 분명히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실 거고, 물론 지금 어머님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한 번 만나는 것 가지고 이해 못하실 분 아니잖아. 혹시라도 섭섭하실 마음은 나랑 당신이 어머님께 더 잘하면 되지. 결정은 남편의 선택이었지만 전 제가 마음이 가는 대로
또 남편이 혹시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선택은 친어머니와의 만남이었죠. 물론 저희끼리 결정한 일은 아니라 생각했기에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했고, 그 와중에 아버님의 극심한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진정시키시고 허락을 받아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 몇십 년 만에 그리워하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누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친어머니를 만나고 온 남편은 한결 마음이 편해 보이고 진정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게 잘한 일이구나 싶었죠. 혼자 친어머니를 만나고 온 남편은 제게도 친어머니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을 뵙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처음 뵌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길러주신 어머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아드님과 결혼하게 되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가워. 근데 재현이가 말한 것보다 확실히 나이가 있어 보이네. 네, 나이요? 아, 제가 한 살 많아서 걱정하셨나봐요. 아니,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는 그만큼 성숙해 보인다는 거지. 재현이 제가 모른 데가 있어서 선영이같이 누나 같은 여자를 만나야 좋지. 처음 보는 그 자리에 첫 마디부터 가시가 있는 말을 하시는 남편의 친어머니는 그 뒤로도 모든 대화에 남편보다 제가 한참 못난 듯이 저를 은연중에 깎아내렸어요. 알게 모르게 돌려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미용일 하면서 사람들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그 의중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도 첫 만남이었고 남편이 그리워하던 친모라는 생각에 저는 겨우 표정 관리를 하며 버텼습니다. 그때의 만남으로 성격이 보통 분은 아니겠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그 뒤로도 남편의 친어머니로 인한 문제는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한 번은 결혼 전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이전부터 시부모님과 허물없이 자주 만나왔기에 그날도 별 부담 없이 기분 좋은 식사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예약하신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늦게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늦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이 중요한 거라며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지만 저는 죄송한 마음에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갔죠. 서둘러 도착을 하고 현관벨을 누르는데 현관 밖으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주시는 어머님도 표정이 좋지 않으시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치를 살피며 들어가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버님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 여자가 영첩씨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세원이 너는 그 여자랑 왜 계속 만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도 그런 말씀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나한테 왜 죄송해? 죄송하려면 네 엄마한테 죄송해야지. 너도 네 엄마가 너한테 한 걸 알면 그 여자랑 자꾸 만나면 안 돼. 대체 무슨 일인지 남편은 아버님께 크게 꾸지람을 들으며 잘못했다는 말만 연신하고 있었고 어머님께서는 난감해하는 표정이셨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만남을 가지신 친어머니께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혼주석에 앉고 싶다며 아버님께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실 줄도 모르고 아버님 번호를 알려드린 건데 이를 듣고 아버님은 남편을 탓하며 꾸지람을 하셨고 그 상황에 어머님께서 괜히 미안한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 거였죠. 제가 듣기에도 황당한 얘기에 저는 괜히 상처받으셨을 어머님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시고도 어머님은 기분 상한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괜찮다며 웃음을 보이셨어요. 괜히 남편이 혼나서 미안하다며 이번에도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셨죠. 그리곤 화가 단단히 난 아버님을 풀어주시며 억지를 부리는 친어머니 심정을 이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아유, 채연이 엄마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식 결혼하는 날 축하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일 텐데 내가 괜히 그 자리를 뺏은 것 같아서 오히려 미안하네요. 당신이 자꾸 화내면 내가 채연이한테 더 미안하니까 그만하세요. 저는 그때 정말 어머님이 대단하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 자식은 없지만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 어머니가 계신데 남편도 어떻게 낳아준 정에 기대겠어요. 결국 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저와 남편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행복한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에게나 저희 집에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었어요. 장인어른 어려워하지도 않고 싹싹하게 먼저 연락도 하고 회사 일로도 바쁠 텐데 언제 시간을 내는지 저 몰래 혼자 계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가서 남자들만의 재미를 즐겼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저도 시부모님께 정말 친딸처럼 잘하려고 자주 찾아가 뵙고 선물도 하고 요리도 하며 노력했죠. 다행히 시부모님께서도 그런 제가 귀여워 보이셨는지 부족한 제 정성에도 항상 배로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별로 한 것 없는데도 늘 고마워하시고 칭찬하시고 저를 아껴주시는 두 분은 정말 세상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시부모님이셨어요. 제가 미용을 하다 보니 시아버님 어머님 모임이라도 나가시는 날에는 자리에서 빛이 나실 수 있게 제가 항상 꾸며드리곤 했어요. 제가 좋아서 해드리는 일인데도 시부모님은 그때마다 제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독한 약을 써서 손 상한다며 일이 업인 저를 걱정해주시고 돈 받을 생각이 없는 제게 기어이 돈을 쥐어주셨어요. 제가 심심하니 담소 나눌 겸 미용실로 찾아오시라는 제 권유에도 나이 든 사람 가면 손님 쫓는다며 한 번 오질 않으시는 탓에 제가 억지로 모셔와야 할 정도였어요. 저는 시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남편한테도 고마운 마음에 강제라도 10월들을 겪고 싶을 때 전 다른 곳에서 겪지도 않아도 될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친어머니 때문이었죠. 결혼 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친어머니와 연락을 하며 지냈고 저도 아내 되는 사람으로서 시부모님이 섭섭하지 않는 선에서 친어머니에게도 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일찍이 헤어진 남편과 남편의 친어머니 사연 때문인지 저희 엄마가 생각난 것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으로는 마음에 차지 않으신 건지 남편의 친어머니는 저에게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시작으로 점점 무리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는지 갑자기 제 샵으로 찾아왔죠. 어머, 여기가 선영이 너가 아는 곳이니? 너는 장사하는 애가 어떻게 나한테 가게 오라는 소리가 한 번 없니? 네가 오란 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알아서 왔다. 괜찮지? 예, 잘 오셨어요. 근데 혼자 미용실 한다면서 뭐 이렇게까지 큰 곳을 빌려서 하니? 요즘 임대료도 만만치 않은데 돈은 제대로 버는 거 맞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저 혼자 해도 손님들 많이들 찾아주셔서요. 그러니까 머리 안 좋고 가방끈 짧아도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 한다니까. 예, 그래도 지금 돈 잘 번다고 흥청망청 쓰지 마라. 내 주위에도 너랑 비슷한 애들 말년이 좋은 꼴을 못 봤어. 잘 벌 때 쓰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사치들을 하고 말이야. 너는 혹시나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채원이 회사 일 하는데 너 때문에 고생하면 안 되지 않니? 이전부터도 말에 가시가 있는 건 알았지만 전에는 그래도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시더니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아주 대놓고 비방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원치 않던 그날의 첫 방문을 시작으로 남편의 친모는 매주 한 번은 찾아와 무료로 머리를 다듬고 가곤 하셨죠. 제가 별말을 안 하니 매주 찾아오는 게 익숙해졌는지 이후론 귀뜸도 해주지 않고 아무 때나 저희 샵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곤란했어요. 1인 샵이고 예약제이다 보니 늘 손님들이 계실 때가 많았는데 갑자기 등장하시는 친모에 손님들도 싫어하시는 눈치셨죠. 오시는 손님들도 1인 샵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프라이빗한 분위기인데 친모는 제가 이유를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며 아무 때나 찾아와 제 손님을 재촉하듯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진짜 시어머니는 제게 고생이라도 시킬까 싶어 오시라고 말해도 오시질 않으시는데 친어머니 되는 분은 왜 저렇게 약속 없이 막무가내로 오는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혼자 오시는 걸로 모자라신 건지 자꾸만 지인들을 보내시면서 제게 지인 할인을 부탁하셨습니다. 나야. 너 오늘 오후에 예약 없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잘 좀 해줘. 약도 싸구려 같은 거 쓰지 말고 제일 비싸고 좋은 거 쓰고, 그리고 서비스로 영양제나 그런 것 좀 잘해줘. 지인 할인 알지? 네?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약속인데 시엄마 부탁보다 중요한 거니? 그러지 말고 1시간만 늦춰. 한 사람 하는 건데 뭐 어렵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 믿는다. 알겠지? 그런 부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지인들이라는 분들도 어쩜 다 성격이 비슷한지 와서는 억지를 쓰고 자기 동네에서는 2만 원이면 한다면서 20만 원짜리 머리를 해놓고는 2만 원만 주고 가더라고요. 비싼 것, 좋은 것만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드렸더니 약값도 안 나왔던 거죠. 남편 친모의 만행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친모는 저에게 못된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아들 앞에서는 세상 착한 사람으로 변하며 이혼 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눈물바람을 연기하는 탓에 친어머니를 애잔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껄끄러웠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했어. 우리 아들 너무 만나고 싶은데 네 아버지가 알면 네가 혼날까봐 어쩔 수 없이 멀리서 지켜만 봤지. 하지만 너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 내 새끼 장가간다는데 내가 옷 한 벌은 못 해줘도 친애미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는 알려줘야 싶었지. 어머니, 이제 다 알게 되었잖아요. 자주 밥도 먹고 이렇게 만나면서 지내면 되죠. 제가 못 챙겨드리면 선영이도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라도 행복하게 지내요. 그래, 엄마는 선영이가 네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애가 참 참해서 잘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아들 아닌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마음 주는 게 힘드네. 선영아, 혹시 내가 말이 심하게 나오더라도 항상 이해해주렴.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여자 혼자 힘들게 살아오니까 억척스럽게 지내서 그래. 선영이 너도 밖에 일을 하니 이 시엄마가 이해가 되지? 친어머니는 마치 미리 계획한 것처럼 제가 말대꾸라도 하면 세상 나쁜 며느리가 되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곤란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저는 웬만하면 혼자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시댁이나 남편에게 신경 쓰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매일 보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적당히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뒤늦게 친모를 찾아서 행복해하는 남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기도 했고, 남편이나 시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시니 저도 조금이라도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었어요. 그렇게 매일 점점 심해지는 스트레스를 참아가던 때였습니다. 봄이 되는 시기에는 손님들이 많아지는 시기 중 하나예요. 그만큼 기존 단골 고객분들 외에도 신규 고객분들이 많아 집중해서 잘 시술해야 다음 매출로 이어지는 중요할 때죠. 그 주도 꽉 찬 예약으로 저는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신규 손님들이 많아서 점심도 먹지 못한 채로 벌써 3번째 손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어요. 가게 밖 계단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다른 층 상가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음악 볼륨도 조금 높이고 시술하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고객분 체크도 하면서 집중하며 시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매장 문이 열리더니 시끄러운 소리가 저를 덮치는 거예요. 들어와. 여기야. 어머니? 어머, 손님이 계셨네. 얼른 끝내야겠다. 빨리 가서 머리 계속해라, 얘. 갑작스러운 남편 친모의 방문에 놀란 저는 고객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예약이 꽉 차서요. 아니, 근데 어쩐 일이세요? 아니, 내가 미용실 하는 며느리 뒀다니까 다들 네 얼굴 좀 보자고 해서 보여주러 왔지. 그리고 너도 시엄마 잘 둔 덕에 매상도 올리면 얼마나 좋니? 아까 말했다시피 예약이 꽉 차서요. 제가 따로 날 잡아서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얘 선영아, 너 지금 시엄마 얼굴에 똥칠하려고 하니? 안 되면 미리 말해줘야지. 이미 다 데려왔는데 어떻게 돌려보내? 내년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요. 죄송해요. 지금 고객분도 시술 중이시고 제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지인분들도 다음에 잘해드릴 테니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죄송해요. 뻔뻔한 남편 친모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지만 고객분 시술 중이라 화를 낼 수도 없었고 말씨름할 여유도 없었기에 저는 안 된다는 말만 전하고 친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고객님께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술을 마치고 저는 고객님께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배웅해드렸죠. 그런데 돌아간 줄만 알았던 남편 친모와 일행들이 매장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 다 끝난 거지? 그럼 너 짬나는 시간이라도 친구들 머리 좀 해줘라. 너도 시엄마 입장은 생각해줘야지. 친모는 절대로 그냥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손님들을 받기 전 준비하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남편 친모의 친구분들 머리를 만져주었습니다. 분명 가볍게 다듬는 것밖에 못한다 전했는데도 다들 시간 오래 걸리는 커트에 염색, 파마같이 다양하게도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턱끝까지 육두문자가 올라오는 걸 참고 있는데 기어이 손님이 있는 상황에도 안까지 들어와서 난리를 부리는 판에 친모와 친구들로 시장판이 되어버렸고 결국 예약하신 고객들마저 연속해서 취소를 하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바쁘게 일했던 저는 정말 화낼 기운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나고 탈진하듯 앉아있는 저에게 남편의 친모는 친구들을 대신 배웅해주고 저에겐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 계산하겠다며 자리를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붙잡을 힘도 없었네요. 애초에 친모가 와서 돈을 내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그 난장을 피웠으면 체면이 있어서라도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결국 남편 친모에게 받지 못한 돈이며 그동안 겪은 수모며 앞으로 떨어져 나갈 손님들 걱정까지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 친모에게 더는 찾아오지 말라 전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보였는지 한동안 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벼르고 있는 와중에 그날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제가 시어머님의 머리를 만져드리는 날이었어요. 오후에 동창회가 있으셨는데 이번에도 제 걱정 때문에 오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억지로 모셔와서 머리를 해드리고 있었죠. 어머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시술을 끝마치고 있는데 하필 그때 또 연락도 없이 친모가 들이닥친 겁니다. 어떻게 시어머님인지 알았는지 친모는 샵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희 어머님을 잡아먹을 듯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가 불편해야 할 건 째려보고 있는 사람인 듯한데 저희 시어머니가 괜히 눈치를 보시면서 서둘러 자리를 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빨리 가봐야겠다. 약속 시간이 당겨진 걸 깜빡했네. 이 정도면 됐어. 나 이제 먼저 가보마. 고맙다, 아가.
그럼 수고해라. 뭘 잘못한 줄은 알고 도망가는가 보지. 어디 본처 자리 빼앗은 첩년, 제취 자리에 시집간 년이 남편도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아들 덕에 호강을 하네. 얘 선영아, 네 남편 친엄마 왔으니 이제 내 머리 좀 해다오. 착한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모가 대놓고 하는 욕에도 저를 안심시키듯 웃음을 보이시며 급히 자리를 피하셨어요. 친모의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입을 꼬매버리고 저 얄미운 뺨이라도 꼬집고 싶었는데 시어머님이 계시니 저도 그러지는 못하고 얼굴만 울그락불그락했죠. 시어머님을 뒤쫓아가 배웅하고 뒤를 돌아보니 남편 친모는 팔자 좋게 의자에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심보에 어머님한테 그런 막말을 하시는지 친모의 그 인성에 문제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한 게 그동안 내 속을 긁을 때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는데 천사 같은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 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예, 오늘은 예약이 없나 보다. 그래서 저 여자 머리도 해주고. 너 저 여자한텐 돈 안 받니? 가족일수록 공과 사가 확실해야 해. 시간도 많으면 오늘은 시간 좀 내서 파마해다오. 뻔뻔한 그 입을 찢어주고 싶었던 저는 파마 재료 대신에 클리퍼, 일명 바리깡을 준비해서 친모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콧노래 부르고 있는 그 앞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 냅다 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얘가 왜 이래? 너 미쳤어?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시면 피부 찢어져요. 야 그만둬. 그만두라고. 그렇게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친모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남편의 친모에게 그간 속에 쌓아왔던 말을 다 했어요. 아무리 못 배웠다고 해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아들 버리고 모른 척 지냈으면 이제라도 뉘우치는 척 하고 있어야지. 아들 뒤에 숨어서 며느리 등쳐먹으니 좋으세요? 그리고 나야 당신 아들의 아내니까 참고 견디면 되는데 당신이랑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어머님께 뭐가 어째고 어째? 누가 첩이고 누가 처야?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괜히 엄한 데 와서 당신 열등감 표출하지 마. 당신 하는 행동 하나만 봐도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여. 알아? 뭐 인연이 지금 어딘 줄 알고 입을 함부로 놀려. 내가 너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당장 이혼시킬 거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래, 신고해. 나도 당신한테 한 푼도 못 받았으니 사기죄랑 영업방해로 고소할 테니까. 법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어디 소송할 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소리 지르며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말하니 안 되겠는지 도망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모르게 홧김에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졌어요. 예약 손님도 더 없고 문 닫고 시댁애가 어머님 속을 풀어드리려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친모가 또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남편이 놀라서 뛰어왔어요. 여보, 엄마한테 들었는데 당신 뭘 한 거야? 무슨 머리를 다 밀렸다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당신 친모라고 하는 여자 머리를 다 아주 빡빡 밀어버렸어. 근데 나 안 미안해. 당황하는 남편에게 저는 지금까지 그 여자와 있었던 모든 일과 오늘 시어머니께서 당하신 일까지 모두를 CCTV를 보여주며 똑똑히 얘기해줬어요. 속 시원한 거야 제 속이고 남편은 다를 것을 알기에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야말로 제대로 고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친모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때 친모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조금씩 뜯어갔나 봐요. 남편이 거부를 하면 자신이 죽어야겠다며 불쌍한 인생이라며 반협박을 하는 바람에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과 제게 했던 행동들 모든 일을 알고 나선 분명 친모의 접근이 아들에 대한 애정은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를 상위죄로 고소하겠다는 친모에게 똑똑히 일렀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받아간 돈과 제 샵에서 무전으로 이용한 비용, 그리고 그동안의 영업방해까지 쌍방으로 고소하겠다 알렸고, 결국 겁이 났는지 아님 다른 캥기는 게 있는지 순순히 물러났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이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것마저 들통나고 남편도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죠. 그 뒤로 남편은 친모에게 완전히 실망하여 친모와는 영영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시부모님께 이야기해보니 아버님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신 이유도 도박과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었기 때문이라 말씀해주셨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또 상처를 받을까봐 차마 그 얘기만은 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도 결국 아무 탈 없이 마무리된 일이라 우리 가족 모두 다행이라 하며 이 일을 넘겼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 모두 양쪽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더 끈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들 때는 가족만큼 힘이 되어주는 게 없다고 느끼는 매일매일입니다.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가족 간의 진심을 표현하시고 매일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적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